약수를 하신다던가 뭐 기사 악수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대들기 이렇게 하세요. 욕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실제로 가서. 다만 돌아와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동료들과 논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부에서도 반성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부분에서? 뭐 이제 뭐 이거 불법이었어라고 말은 하지만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기레기 판별기에서는 서초동 촛불 집회에 직접 다녀온 이화진 기자를 모시고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지랄하고 어땠는지 그리고 언론사들은 어땠는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진 기자 리포트 주세요. 오늘 서울 서초동 검찰총사 앞에는 국정농단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응집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반포대로를 시민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 검찰이 도를 넘은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후 들면서부터 일찌감치 전국에서 온 시민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된 집회에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은 또 언론 보도도 편향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전문 인근에는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모여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측과 사퇴를 촉구하는 측은 당분간 매주 토요일마다 검찰청 앞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여러분께 사과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슈퍼 게스트라고 소개한 분은 저희 선상원 촬영 기자였습니다. 슈퍼 게스트 선상원 촬영 기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너무 어렵네요. 저 약간 방송국 구경온 느낌이에요. 지금. 항상 밖에서 보고 있다가 오늘 영상 관련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나온 이제 목미 얼더미 기자의 동기 촬영 기자 선상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인지 관련 댓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루리앱의 시라노 GS님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이번 집회가 7차 집회였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다는 게 제일 놀랍다. 또 유튜브 우리 대리기에 달린 댓글 최용규님이 서초동 검찰청 앞 시위가 계속 있는데 왜 아무도 취재를 안 왔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집회가 첫 집회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화진 기자 이거 알고 있었나요? 첫 집회가 아니었죠. 집회가 아니라 이게 네. 7차 집회였고 네. 두 번째 토요 집회였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현장에 가봤는데 이화진 기자 근데 거기서 알아보는 분도 계셨다고. 이셀랩 네, 일단은 갔는데 일단은 사전 집회 포함해서 2시부터 집회가 시작이었고 여기 가기 전에 이제 경찰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뭐 컨택 포인트라던가 뭐 만약에 MNG나 중계차를 타면 어디에 서야 된다 이런 걸 미리 상의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경찰 말에 의하면 1시부터 이제 집회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서 좀 일찍 이번에 경비를 서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일찍 갔어요. 좀 일찍 갔는데 일단 2시부터 정말 속속들이 많은 시민분들이 와주셨고 또 그때도 건너편에서 보수 성향의 집회도 같이 맞불로 소규모지만 열리고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알아주시는 분들은 좀 놀라웠어요. 네. 이화진 기자를 알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얼굴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외에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저도 이렇게 회사 지나가다 보면 저도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저 처음 맞아, 보는데. 맞아. 네, 저도 개그맨들한테 인사 네, 자주 하죠. 그럼 그 사람 놀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의 경험을 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는 그냥 거예요? 이렇게 촬영 기자 없이 KBS 로고 없는 카메라 없이도 그냥 지나가는데 등을 쓰다듬는다던가 힘내라고 아니면 뭐 갑자기 약수를 하신다던가 뭐 기사 악수 한번 너무 합시다 뭐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네 그러셨습니다. 진짜 셀럽이었네. 토요일 대검찰청 앞에. 그러니까 대들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니, 말씀하세요. 그 대들기 이렇게 하세요. 대들기.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취재 나가서 네. 누가 나 알아보고 그런 경험은 처음이죠 사실. 아, 엄청 처음이죠. 어땠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기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내 기사가 이렇게 조명을 받거나 맞아요. 내가 이걸 보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데 어땠나요 그런 경험 같은 경우? 일단 저의 성격은 항상 심신이 미약하고 이제 사실 낯을 좀 가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인사를 주시고 뭐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제가 다 거절했어요. 아, 그래서 왜?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아, 그럴 이제 사람이 아니다. 빨리 취재하러 갔는데 일단은 혹시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 너무 다 죄송하고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는 진짜 뭐 한두 마디 가지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감사하죠. 일단 갔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주최 측은 처음에 10만을 이야기했는데 그 제가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에 원래 집회에 나가면 경비과장하고 정보과장한테 모두 컨택을 해서 이번에 병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그리고 추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경찰은 아예 문자를 보내서 우리는 이번에 비공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걸 말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최 측 간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주최 측 쪽에 이제 저희가 컨택을 해서 몇 만이냐라고 매 시간 물어봤는데 처음에 10만이라고 하다가 본 집회가 6시 시작이었어요. 근데 네. 벌써 4시부터 10만이 넘은 거예요. 10만에 육박했었고 주최 측 추산 네. 그리고 이제 5시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이 웃었어요. 제가 걸음을 옮겨야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노트북 가방을 품에 안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취재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런 취재 가봐서 아는데 이게 내가 이게 집회의 끝이 어디고 시작이 어디인지 정도는 이게 내가 감이 와야 뭐 규모도 알 수 있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너무 많아 버리면 이게 아예 그 안에 있으면 오히려 더 몰라요. 진짜. 내가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이 취재 기자가 되게 현장 상황 파악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엄청 어려웠어요. 애초에 10만 주최 측 10만이란 말을 듣고 취재 기자가 저 한 명이 간 거예요. KBS에서. 근데 옛날에 촛불 집회 때는 기본 몇십만 집회 때도 저희 동기 포함해서 한 대여섯 명은 취재 기자가 나가서 그렇죠. 모든 그래야 여러 가지 스팟에서 현장 다양한 상황을 보고 갈 수 상황을. 있으니까. 근데 이번엔 저 혼자 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포인트를 다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죄송하지만 KBS의 어떤 판단 미스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모르는 거죠. 근데 뭐 많은 언론사들이 몰랐어요, 사실. 예, 다들 개인 플레이로 다들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면 풀을 짜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 모두 모였으니까 뭐 누가 취재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그렇죠. 너무 다양한 상황이니까. 전화가 안 되면 이쪽은 전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다 공유하고 이런 걸 하는데 다 한 명씩 왔고 언론사가 다 대부분 언론사가 다 한 명씩 온 거예요. 네, 대부분 언론사 한 명씩 왔고 또 정보도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이번엔 정말 좀 되게 복잡했어요. 어려웠겠네, 네, 어려웠어요. 거의 100만 집회인데 언론사마다 한 명씩 온 거야. 그 취재가 똑바로 되겠나?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무슨 일이 지금 어제 일어나는지 몰라요. 메인 무대가 여기 있지만은 이 뒤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언론사들이 좀 아니했다. 자, 그 트위터 댓글을 선상원 기자 읽어주세요. 네. 트위터에서 JY2한님께서 JTBC 8시 뉴스 방송 앞에서 진실보도 구호 열창 와우 네, 다음도. 이렇게 하셨고 홉톤 가든님께서 집회 참가자들이 기자들을 취재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진실보도 기레기라고 외치자 얼굴 하얘진 기자들이 꽁무니 빠져라 도망가더라 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기자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나요? 네, 일단 저도 KBS가 로고가 적힌 카메라랑 이동을 했을 때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를 따야 되는데 이제 따고 있으면 지나가신 분께서 인터뷰하지 마. KBS랑 대체 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대로 보도하라고 그런 질책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인터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처음에는. 뭐 타사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하는 그 현장에서 막 부부젤라 불고 막 욕하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뭐 영상도 많이 있었고. 네. 또 타사 기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뭐 들은 게 있어요? 그 방송 기자들은 중계를 타잖아요. 네. 중계를 타려고 이제 중계를 준비하는데 그때부터 연락 다 두절. 이제 풀방이 있는 풀을 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돼가요라고 뭐 질문을 해도 이제
본인의 상황도 어려워지고 또 일도 많으니까 다 연락이 두절돼서 각자 취재를 하고 보시는구나. 다 정신이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 풀을 한다는 게 이제 기자들이 즉석에서 뭔가 이 팀을 짜가지고 이제 다른 언론사지만 도저히 한 명으로는 감당이 안 될 네, 때. 안 정보를- 되는데 정보를 공유하는 거를 풀을 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 실제로 정말 그 중계에 딱 들어가서는 다들 이제 너무 가장 바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연락을 잘 못했다는 건데 사실 이런 일이 사실 처음이 아니죠.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탄핵 집회 때 그때도 이제 뭐 시민들의 분노를 우리가 사실 평소에는 내가 기사를 써 나가 그럼 이제 댓글을 쌩까면 뭐 남들이 내 기사 욕을 하는지 뭐 모르잖아요. 본인이 관심 없으면. 근데 그러다가 현장에 나가서 내 기사를 읽고 화난 사람을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인 것이죠. 물론 내가 쓴 기사는 아닐 수 있어. 근데 우리 언론사가 쓴 기사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을 딱 실제로 만나는 그런 새로운 경험.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기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에 근데 대해서 고민을 좀 맞아요. 네.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다 와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난 이제 대리기를 저도, 하는 네. 가장 큰 취지와 전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친한 타사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실제로 가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게 자신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우리 보도에 대한 어떤 분노고 그렇기 네.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돌아와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동료들과 논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막 왜 나한테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는 솔직히 이 간극은 영원히 메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 되게 서글퍼요. 슬프고. 사람인지라, 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죠, 사실.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뭐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실. 이화진 기자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기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강병수 동기와 저희는 정말 촛불 집회 2차부터 그쵸. 마지막까지 정말 매주 자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매주 욕을 먹고, 예, 하지만 그때랑 항상 지금이랑 좀 다르잖아요.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옛날에는 10분을 만나면 10분 다 저희를 욕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뭐 촬영 기자 분들 같은 경우는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번에 집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일단 폭력이나 물리적 접촉을 거의 안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보수 성향의 집회와 선 하나 두고 계속 대립을 계속 했었어요. 그 집회 때 확성기를 엄청 크게 틀고 이제 도발하는 말도 보수 성향 집회에서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욕설도 섞여서 보수 집회 쪽에서 이쪽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있으려고 하면 주최 측에서 하지 마세요. 뭐 뒤로 물러나세요. 그래서 굉장히 질서가 잘 잡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최 측에서 그런 어떤 미연에 이런 걸 방지를 하려고 노력한 거군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충돌 같은 거를. 그리고 뭐 압사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정말 그렇죠. 많아서 그러면 뭐 간격을 유지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행진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행진도 취소했어요. 맞아요. 그 얘기도 사람이 너무, 너무 너무 많아서. 위험 위험하니까. 때문에. 이게 행진 같은 경우에 정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정말 이렇게 깔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요 얘기 또 이 손상원 기자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할 말이 저도 있어요. 엠팍의 베이스님 댓글을 우리 오기정 기자가 읽어주세요. 엠팍에서 베이스님이 MBC만 허가해 준 건지 SBS나 KBS는 허가 신청을 안 한 건지 대규모 집회나 야간에는 드론 촬영이 금지라면 왜 MBC만 허가를 해준 거죠? 하셨어요. 다음 댓글. 파리쿡에서요. 미음님이 일몰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호가 끊기면 사람들 위로 드론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안 떨어진 게 천만다행이지만 너무 위험했어요. 네. MBC가 이걸로 지금 대박을 쳐가지고. 제가 팩트체크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팀에서 물론 뭐 결과적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근데 그때 저희가 정말 필요로 했던 사진이 항공 사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드론 사진이 없는 거예요. 드론 촬영이. 그래서 근데 보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드론 샷을 본 것 같은데 한데 그게 보니까 MBC예요. 이렇게 쫙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없냐? 쓸 그림이 없다. 그래서 MBC 사진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밀도를 어떻게 세야 되냐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손상원 촬영 기자 왜 우리는 무력하게 무력하게. 드론도 못 띄우고 그런 겁니까? 예? 너무 아니한 거 아닙니까?
요걸 하나 좀 바로 잡을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MBC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들이 되게 이 드론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되게 무력하게 소극적이었거나 뭐 이래서 드론 취재를 안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드론에 대해서는 KBS가 언론사 중에서는 가장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네. 규모 팀이 제일 따로 있죠. 맞아요. 팀도 따로 있고 사내 전문 교육 과정도 있고 우리 영상 취재부내 교육 과정도 있고 2015년에 이미 뭐 이런 무인 항공 촬영 운영 지침이라는 이런 것까지 다 만들 정도로 저희 회사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드론에 있어서는 제일 앞서간 언론사고 지금 재난 보도 이런 데서는 드론으로 우리 생중계까지 해요. 그럼 뭐에 안 썼는데. 근데 이번에 왜 안 했냐? 네. 사실 저는 MBC가 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absolutely. 그냥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아찔했어요. 두 가지 면으로 아찔했는데 하나는 뭐 너무 영상이 좋아서 그냥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많은 인파 위에서 야간에 그렇게 과감하게 날린다는 거에 굉장히 아찔했어요. 저는 저라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고 사람들 머리 위로 이렇게 머리 위로 나가고 흐르는 게. 앵글 자체도 이제 뭐 인파 위를 이제 피해서 좀 안전을 좀 생각해서 찍었다기보다 그 규모의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의지가 너무 컸던 것 그림을 같아요. 보여주려고 하기 위해서. 달리를 했다. 거의 잔리도 했고 직부감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그 머리 위에 상공에서 딱 찍는 그런 컷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예를 들면 어느 한 건물에서 이렇게 건물 위에 띄워놓고 그렇죠. 이렇게 네. 쫙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머리 위에서 바로 밑으로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 위에 드론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뭐 양해가 됐거나 뭐 미리 주의를 줬거나 했을 리는 없고 당연히.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허가도 받진 않았더라고요. 안 허가가 받았고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요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비행 제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뭐 승인을 안 받아도 어떤 일정 조건 하에서는 비행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촬영을 한다거나 일몰 이후에 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고도로 비행을 한다거나 하려면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드론이어도 그런 거예요? 드론 그러니까 자체- 항공기가 아니고 네, 드론 자체가 초경량 비행 장치라고 해가지고 아예 법에서 아예 규정하고 있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거 되게 아찔한 거였는데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오기정 기자가 루리앱 댓글 2개 다 소개해 주세요. 루리웹에서요. 바삭바삭 콘칩 먹고 싶다. 팩트 땡땡 드론 촬영 준비 모르겠고 사실 우린 집회에 관심이 없었다. 아 관심 있었으면 헬기라도 준비해서 띄웠겠지. 네, 다음 댓글도 루리웹에서요. 인민배우 심영님. 예. 인민배우님 마치 우리도 드론 촬영이 하고 싶었지만 법 때문에 못했어요. 뿌잉뿌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원수 적었으면 드론은커녕 그냥 뉴스에 보내지도 않았을 게 뻔해서 빡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인원 수가 적었으면 드론은커녕 강 뉴스도 안 내보냈겠죠. 그랬을까요? 하여튼 근데 여기 지금 루리앱 댓글은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알겠는데 어차피 니네 관심 없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화진 기자 한 명만 간 것만 봐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규모가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 그죠? 관심 없었던 건 아니죠. 취재 기자는 저 혼자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MNG라고 중계 타는 네. 기자는 또 뒤에 하고 왔었어요. 있었고. 어쨌든 기자가. 기자는 2명 갔지만 현장 취재는 저 혼자 한 거게 되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촬영 기자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나눠가지고 뭐 부감 한 명, 뭐 현장 인터뷰 뭐 한 명,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팀이 나갔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건 니네가 그렇게 관심 있었으면은 헬기라도 준비했겠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삭바삭 콘칩님이. 자 그럼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루리앱의 사쿠라모리 카오리 피 이거 뭐야? 몰라 나도 이거. 꼬우면 헬기 띄워. 이게 방송 나갈 쯤이면 내일이겠죠? 근데 어떻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KBS는? 이때 토요일 그때 뭐 타사들 이제 영상 취재를 보고 사실 내부에서도 반성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부분에서? 뭐 이제 뭐 이거 불법이었어라고 말은 하지만 말을 하고 이제 우리가 안전한 이유로 우리는 드론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드론을 안 하기로 했으면 사실 그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거고 영상을 그쵸. 어떻게 좀 이 집회 인원을 보도를 할 거고 이런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깊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도 좀 책임을 그러니까 반성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제 기류가 형성이 됐고 지금은 그래서 월요일부터 바로 그 현장 이번 토요일에 또 크게 집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네.
현장 이제 높은 건물 위주로 다 섭외를 막 하고 있고 10군데 넘게 다 돌아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확정을 받은 곳도 몇 곳 있고. 황상훈 기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오자마자 반성. 네, 뭐 이어지는 반성. 자 그리고 사회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강 기자? 저희 사회부에서도 이제 당연히 현장 취재 기자도 인력을 더 보강하고요. 왜냐면 그럼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이화진 기자 이렇게 외롭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한 3명 정도의 많은 취재 기자가 가서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을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있고 이화진 기자는 이번에 가나요? 아니 저는 이번엔 당직은 아니네요. 네, 이번 주말은 당직이 아닙니다. 아, 지명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전문 촬영 기자로 가야지. 네, 뭐 불러주시면 가지만 정말 이미 인력 구성이 다 정해진 거 아닌가요? 오늘 보니까 다 정해졌어요. 얼마나 바뀔 수 있는 거지. 아 그래? 좋아. 제가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사회자. 불러주시면 간다고 했으니까. 자 아무튼 이게 좀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 요 어제 그 후배 촬영 기자가 이제 강남 일대를 돌면서 건물을 섭외하는데 사실 누가 봐도 가장 좋은 곳은 사랑의 교회래요. 바로 그렇지. 붙어 있으니까. 사랑의 교회가 그 사거리에 딱 있고 높은 전면- 곳에 있고 높은 좀- 곳에 있고 앞에 다 유리고 막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 회사 정현욱 선배가 사랑의 교회 보도를 하지 않았나요? 미치겠다 진짜. 말도 못 꺼냈다. 가보지도 않았다. 촬영 기자 그 후배 촬영 기자가 그런 말을 잘못 하더라고요. 들었다. 한번 맞는데 시도를 진짜. 한번 해보라고. 갔다가 너무 이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죠 이제. 아 슬프다. 아무튼 이화진 기자 이렇게 집회 현장 취재 뭐 많이 나가봤지만 사실 이번 취재도 약간 좀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기자로서 나가봤는데 어떻게 좀 본인이 말찐이라서 사실 우연히 나가게 된 거잖아요. 하필 또. 네, 우연히. 예. 근데 마지막으로 좀 소감이 어땠는지만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취재 기자라서 전혀 그 주최에 그 참여하신 시민분들 어쨌든 두 측의 집회가 둘 다 열렸으니까 그 참여한 시민의 마음으로는 사실 보지 못했어요. 그냥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되겠다. 드라이하게 진짜. 굉장히 드라이하고 삼자 입장으로 봤는데 만약에 뭐 다음에는 어쨌든 그런 시민의 입장으로도 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다음에는 좀 참여자 입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축제 같아요. 그걸 즐기는 어. 사람 그 광화문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맛있는 거 근처에서 먹고 가기도 하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뭐 구호 외치기도 하고 되게 축제 같은 사진 분위기. 찍고. 네. 자 손상훈 기자 오늘 처음으로 출연해봤는데 어떤가요? 쉽지 않네요. 역시 대단하다. 되게 생각해보세요. 않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촬영 장비 주고 촬영하라고 하면 그럼요. 똑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막막하지 우리. 시선 처리와 어떤 말의 이제 어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렵네요. 아 그리고 저는 이번 주말에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그걸로 네. 대신할게요. 그냥 지금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드론을 갖고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일반 시민분들이 그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드론 네.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막 비행을 하실까봐 좀 염려가 돼요. 그리고 이게 야간 비행도 단순히 야간 비행도 문제지만 이게 뭐 2대 이상이 동시에 뜨거나 할 경우엔 간섭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특히나 이렇게 빌딩이 많은 지역은 빌딩풍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그 예상치 못한 환경이 생길 수 있어서 예, 조금 자제를 좀 그리고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법 위반이 됩니다. 네, 과태료예요.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MBC는 대상이에요. 200 그냥 내고 시원하게 찍는 거지 뭐. MBC는. 좋았어. 좋은 걸까요? 많이 예, 참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2. 대들기에 꼭 한번 출연해줬음 싶은 기자, 다뤄줬음 싶은 기사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잠깐 가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셨나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안녕. 안녕.